또 그 아들 또 술집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냐? 이 말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그룹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황수연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하나그룹 상남 김동선 씨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 말 대형 법무법인 신임 변호사 친목 모임에 합류해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건데요. 김 씨가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현재 김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김 씨는 2014년 초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에 그해 10월 하나건설에 대리로 입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하나건설의 핵심 조직 팀장으로 발령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신분으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부터 2014년 인천대회까지 마장마술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천대회에서는 김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함께 금메달을 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동선 씨가 누군지 좀 짚어봤는데 한화그룹의 셋째 아들이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리를 빚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사이에 전문가 세 분 제 왼쪽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백규종 팀장. 네. 사건을 세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사항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말인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술집에 그러니까 뭐 유명 그 대형 로펌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여자 변호사가 이제 초대를 합니다. 예. 우리 모였는데 신입 변호사들인데 그래서 그 변호사들 모임에 김동선 씨가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석을 하고 처음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난동 비슷한 행태를 하죠. 그래서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그다음에 이를 제지하는 여 변호사, 20대 후반의 여 변호사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대는 잠시만요. 이런 그 형태인데 부분은 일단 네, 본인은 지금 피해자들의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주장인데 김동선 씨는 현재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 측에서는 아직 입장이 없고 김동선 씨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범행 자체는 폭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처벌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어떤 시인도 부인도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측에서 나오는 진술 그리고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나그룹이 모르쇠 내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전략으로 갔을 때에 기업 그룹에 미치는 경영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지금 여론이 이렇게 부글부글한 거는 그 피해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그 김동선 씨가 했다는 그 말들이 굉장히 분노를 자극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동선 씨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기를 김동선 씨가 변호사들한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뭐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주주님이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로펌에 지분이 있다는 말인지 그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금수저다 당신들은 뭐 하여튼 뭐 어느 집 뭐 자손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 김동선 씨 20대입니다 지금. 김동선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불손한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이거는 나는 갑이다 나는 높은 신분이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하여튼 몸가짐을 조심해야라 이런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또 다른 금수저 갑질 사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모르겠어요. 최 변호사님 사실 변호사님이신데 이건 의뢰인과 이제 변호인의 만남의 경우에 뭐 이 정도 대화가 오가는 경우들이 있나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결국 그 최근에 어떤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와 의뢰인 사이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신뢰하는 사이 속에서 어떤 그
형사 사건이건 아니면 민사 사건이건 좋은 결과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사건을 주는데 이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예.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의 굴지의 뭐 그 한화가 큰 기업인 건 맞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상대방 그 로펌도 굴지의 로펌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언짢은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상대방이 전문가인 변호사인데도 이렇다고 하면은 평소 때 그 조직에 있는 아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국민들은 그런 것에서 상당히 분노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이 셋째 아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건 당일 다음 날 김동선 씨가 사과를 했는데 일부 같이 동석했던 변호사들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사실은 10여 명의 변호사들, 여성 변호사도 계셨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술이 깬 상태에서 뭔가 굉장히 당혹감에 아마 취해 있을 가능성이 있죠. 하기 때문에 그 지난 1월 달의 사건으로 인한 3월 달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아마 트라우마로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그 장소에 와 있는 20대하고 30대 초중반의 변호사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방금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로서의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은 재벌 3세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로서 경찰에 신고까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성 변호사와 일부 변호사가 당신 사과 내가 못 받아들여라고 했다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실제로 대한변협에서도 변호사의 품위와 자존심을 훼손했다면서 고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 것 같은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정보를 하고 대한변협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그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 변호사님도 계셨고 지금 아직까지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머리채를 잡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폭행을 넘어서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렇죠. 사실관계를 해봐야 조심스럽습니다.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성 변호사회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피해자 변호사 및 그 로펌과 한화의 관계를 넘어서 이 법조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김동선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와는 어떻게 연관이 더 돼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 작년 1월 달에 이 부분이 있어서 형을 받았는데.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자숙하고 살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형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범죄로 해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있던 범죄와 이번 범죄는 동종 유사한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기존에 있던 유죄와 집행유예는 실효가 되고 이번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합쳐서 보다 높은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싹싹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오늘 중으로 하나에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으니 저희가 하나 측의 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일단 하나 측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 고소하거나 아니면은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합의하면은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하는 상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될 수밖에 없고 이 업주 내에서 그와 같은 정도의 소란이 있었다고 하면은 물품이 손상됐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손괴죄로 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화로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주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실 저 대사는 영화 친구인데 아버지 뭐 하시냐는데 네. 상황은 영화 베테랑을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베테랑이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느끼는 그 재벌 금수저의 갑질을 형상화해서 영화 자체가 엄청난 대작은 아니지만 천만흥행을 했던 거죠. 그만큼 재벌 2세, 3세 금수저의 갑질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요번에 다시 재벌 3세 입에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영화 친구에서 어느 교사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명한 대사였는데 그때는 교사가 한 거였지만 이거는 재벌 3세 입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금수저임을 밝히면서 상대방을 차별하는 듯한 그런 대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분노와 충격이라는 것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거의 이거는 정유라 씨 뭐 재산도 능력이다 그거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공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과거에 2010년에 김동선 씨가 음주 난동을 일으키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서 기소 유예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뭐 합의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사 돈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네티즌의 공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이 조금 이 상황을 보고 격양되신 것 같은데 일단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돼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한번 또 저희도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김동선 씨가 과거에 한 차례 무리를 빚고 고개를 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왜 때리셨나요?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굉장히 크게 화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 정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걸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김동선 씨가 대체 누구냐 이런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보유한 주식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재벌 3세다, 2세다 이래도 20대 젊은 나이 때부터 지분을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뭐 표에도 나오지만 다른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뭐 20만 주, 40만 주 이런 식인데 지금 그 김동선 씨는 20대에 벌써 보유 주식수가 한화에 12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분율로 따져도 다른 재벌의 20대들은 한 0. 몇 % 이런 식인데 김동선 씨는 1%가 넘어가고 보유 액수로 따져도 550억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부자 수준으로 많다 보니까 연거푸 이게 과거에도 음주난동 몇 차례가 있었는데 연거푸 이런 일이 있어도 그다지 반성하지 않고 계속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정상적으로 뭐 주식이 증여됐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20대 주식 보유 중에 가장 본인이 이미 가진 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윗사람들의 눈치를 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이 지난번 음주난동 때 대단히 진노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하지만 눈치를 덜 봐도 되는 것이 내가 이미 가진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백기정 팀장님 이 김동선 씨 하면 더 잘 알려진 게 이저 승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유라 씨와 연관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요. 2014년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예. 사실 승마의 마장 마술의 단체전에 금메달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탔는데 이때 이제 정유라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하고 함께 저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더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김동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특검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 진행 중인데 사실은 28세 때 60세가 넘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반말했다는 이런 게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버릇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역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변호사들이 사실은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하재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폭언에 가까운 소리를 하고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했고 또 실제로 이런 폭력을 행사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특히 여성 변호사에서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다고 하는 저 개인적으로 하는 여자 변호사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결코 이번에 이 사건이 진실로만 밝혀지면 쉽사리 넘어가지 못할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사실 지난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김동선 씨가 이제 하나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상황이긴 한데 경영권
사건 승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뭐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신성작 전략 팀장을 그때 맡았었죠. 신성작 동력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화그룹의 차세대를 짊어지겠다라는 그런 그 상징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사퇴를 했었는데 제가 잠시 그 사이에 한화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화의 창업 정신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고 한화의 어떤 그 인재상이 도전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도를 지키는 한화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리더 자체가 그와 같은 한화의 캐치프레이즈에 맞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어떤 계속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한 큰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하나그룹이 오늘 중에 일단 공식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동선 씨는 아직 취중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얘기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빚은 인물 한 명 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소속의 김원석 선수인데요. 이게 무슨 논란인지 하재근 평론가님. 네. SNS 막말 파문 때문에 선수가 방출당한 경우는 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방출까지 된단 말이야. 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한 거죠. 김원석 선수가 어느 팬하고 SNS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을 그 팬이 자기 지인한테 보여줬는데 그 지인이 이건 심각하다라고 해서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 그 대화 속에 보면 거기 뭐 대통령 조롱, 전태일 열사 조롱, 자기 구단 감독 조롱, 치어리더 조롱, 자기 팬 조롱, 심지어 자기 구단의 연고지 지역 조롱 이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구단 입장에서 도저히 안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방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정치인,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뭐 구단 감독 윗사람들에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비난과 이걸 뭐 팬과 연고지를 다 조롱이 있었던 거죠. 뭐 최 변호사님 사실 결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단체 카톡방이라고 하죠. 그런 데에서 메시지로 누군가에게 비하를 한다거나 뭐 성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을 받기 마련인데 혹시 이 부분은 처벌 대상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오늘 오후 마치고 나서 비슷한 사건을 제가 의뢰인과 지금 그 미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화의 팬이라고 하면은 한화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얘기가 밖으로 나왔고 그 내용은 결국 그 피해자 한화 이 구단을 비롯해서 그 감독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방출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하재근 평론 이런 얘기, 뒷담화를 만약에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뒷담화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선수가 그것도 자유 아니냐. 근데 아무리 한화그룹이 일벌백계 차원이라도 선수를 이제 경기를 못해서 방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설 SNS 때문에 방출한다. 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없는 자리에서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대통령 비하 이런 정도만 했으면 뭘 그런 걸 가지고 방출까지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정도 사안인가 싶어서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야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서비스업의 특성이 있는 건데 지금 팬들 입장에서도 구단의 입장에서 도저히 지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자신의 팬을 조롱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 팀이 연고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조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자기 지역의 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프로의 야구단이 존재하는 건데 수습이 불가능한 팬을 상황이 조롱하고 지역을 조롱했으면 이거는 구단이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습니다. 이른바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노동자일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그 사장이나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욕설하는 취지로 사적인 SNS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김 선수가 소송을 한다든가 복직 소송을 할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선수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그렇죠. 팬들을 욕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팀에서 살아남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백 팀장님 이 김원석 선수가 별명이 악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리그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이번에 이제 하나 프로구단에 입단을 한 건데 네. 좀 안타깝다 이런 반응도 네, 있어요. 사실은 그 오뚜기라는 별명도 일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그 착하다, 또 열심이다, 여러 가지 그 닉네임 이런 부분도 또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바로 그 치어리더 용모를 비하하거나 그다음에 그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또 그 대통령이라든가 같은 동료 직원들을 비판하는 이런 형태가 결국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전부 척이 아니냐 이런 그 비아냥이 굉장히 지금 인터넷이나 SNS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팬들을 비하하는 지역 연고 구단을 비하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큰 비난을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서 김원석 선수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것과 별개로 사적으로 나는 메시지를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원석 선수가 SNS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글을 쓴 게 아니라 지인한테 보낸 게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 씨 관련 논란과 소속 구단 하나 이글스의 김원석 선수 SNS 파문까지 사건 사고 말말말로 짚어봤습니다. 김동선 씨가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석을 하고 처음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난동 비슷한 행태를 하죠. 그래서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그다음에 이를 제지하는 여 변호사, 20대 후반의 여 변호사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대는 잠시만요. 이런 그 형태인데 부분은 일단 본인은 지금 피해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주장인데 김동선 씨는 현재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 측에서는 아직 입장이 없고 김동선 씨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범행 자체는 폭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처벌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어떤 시인도 부인도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측에서 나오는 진술 그리고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나그룹이 모르쇠 내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전략으로 갔을 때에 기업 그룹에 미치는 경영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지금 여론이 이렇게 부글부글한 거는 그 피해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그 김동선 씨가 했다는 그 말들이 굉장히 분노를 자극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동선 씨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기를 김동선 씨가 변호사들한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뭐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주주님이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 작년 1월 달에 이 부분이 있어서 형을 받았는데.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자숙하고 살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형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범죄를 해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있던 범죄와 이번 범죄는 동종 유사한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기존에 있던 유죄와 그 집행유예는 실효가 되고 이번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합쳐서 보다 높은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싹싹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오늘 중으로 하나에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으니 저희가 하나 측의 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일단 하나 측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친고죄는 반의사불벌죄 고소하거나 아니면은 그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합의하면은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하는 상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될 수밖에 없고 이 업주 내에서 그와 같은 정도의 소란이 있었다고 하면은 물품이 손상됐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손괴죄로 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화로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주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실 저 대사는 영화 친구인데 아버지 뭐 하시냐는데 네. 상황은 영화 베테랑을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영화 베테랑이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느끼는 그 재벌 금수저의 갑질을 형상화해서 영화 자체가 엄청난 대작은 아니지만 천만흥행을 했던 거죠. 그만큼 재벌 2세, 3세 금수저의 가품에 지분이 있다는 말이지. 그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어쨌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거는 완전히 나는 금수저다. 당신들은 뭐 하여튼 뭐 어느 집 뭐 자손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 김동선 씨 20대입니다 지금. 김동선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불손한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이거는 나는 갑이다 나는 높은 신분이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하여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라 이런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또 다른 금수저 갑질 사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모르겠어요. 최 변호사님, 사실 변호사님이신데 이건 의뢰인과 이제 변호인의 만남의 경우에 뭐 이 정도 대화가 오가는 경우들이 있나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결국 그 최근에 어떤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와 의뢰인 사이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신뢰하는 사이 속에서 어떤 형사 사건이건 아니면 민사 사건이건 좋은 결과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사건을 주는데 이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의 굴지의 그 한화가 큰 기업인 건 맞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상대방 그 로펌도 굴지의 로펌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언짢은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상대방이 전문가인 변호사인데도 이렇다고 하면은 평소 때 그 조직에 있는 아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국민들은 그런 것에서 상당히 분노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이 셋째 아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건 당일 다음 날 김동선 씨가 사과를 했는데 일부 또 그 아들 또 술집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냐? 이 말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그룹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황수연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하나그룹 상남 김동선 씨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 말 대형 법무법인 신임 변호사 친목 모임에 합류해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건데요. 김 씨가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현재 김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김 씨는 2014년 초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에 그 시절 하나건설의 대리로 입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하나건설의 핵심 조직 팀장으로 발령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신분으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부터 2014년 인천대회까지 마장마술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천대회에서는 김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함께 금메달을 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동선 씨가 누군지 좀 짚어봤는데 한화그룹의 셋째 아들이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리를 빚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사이에 전문가 세 분 제 왼쪽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백규종 팀장. 네. 사건을 세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사항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네,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9월 말인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술집에 그러니까 뭐 유명 그 대형 로펌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여자 변호사가 이제 초대를 합니다. 예. 우리 모였는데 신입 변호사들인데 그래서 그 변호사들 모임에 김동수 같이 동석했던 변호사들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사실은 10여 명의 변호사들, 여성 변호사도 계셨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술이 깬 상태에서 뭔가 굉장히 당혹감에 아마 취해 있을 가능성이 있죠. 하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의 사건으로 인한 3월 달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아마 트라우마로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그 장소에 와 있는 20대하고 30대 초중반의 변호사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방금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로서의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은 재벌 3세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로서 경찰에 신고까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성 변호사와 일부 변호사가 당신 사과 내가 못 받아들여라고 했다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실제로 대한변협에서도 변호사의 품위와 자존심을 훼손했다면서 고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 것 같은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정보를 하고 대한변협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 변호사님도 계셨고 지금 아직까지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머리채를 잡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폭행을 넘어서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렇죠. 사실관계를 아직까지는 해봐야 조심스럽습니다.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성 변호사회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피해자 변호사 및 그 로펌과 한화의 관계를 넘어서 이 법조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김동선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와는 어떻게 연관이 더 됩니까?